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가 되게 더워서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땠어요? 오늘은 구차시 일렬로 정렬된 두 개의 자료에서 하나의 자료로 순서대로 정렬하기를 배울 것입니다. 정렬이란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번 수업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떠올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한 번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구차시 수업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구차시 수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렬이란 것을 배울 겁니다. 정렬의 예시와 그리고 정렬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로 많은 정렬 중에 병합 정렬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병합 정렬은 분할 부분과 병합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따로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병합 정렬을 이제 배웠으니까 문제에 응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고, 첫 번째, 문제점 소개를 하고, 첫 번째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순차 짚어보고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순차 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정렬이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볼 거고, 두 번째로 병합 정렬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합 정렬을 응용한 문제를 풀어볼 거고,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정렬의 예시를 살펴볼게요.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순서대로 혹은 색깔이나 종류별로 물건을 많이 정리합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마트에선 물건을 중구난방으로 놓지 않고 종류별로 정돈을 하죠. 혹은 오른쪽 그림처럼 숫자 순서대로 정리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컴퓨터에서도 자료를 순서대로 정렬하곤 하는데, 다음 장에서 컴퓨터에서의 정렬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정렬이란 프로그래밍에선 어떤 의미일까요? 정렬이란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되도록 다시 배열하는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자료가 나열된 배열을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거나 가나다 순으로 어떤 자료를 나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렵진 않죠? 그 중에서 우리는 두 개의 배열에서 하나의 배열로 순서대로 정렬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배워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울 정렬은 병합 정렬이란 것입니다. 영어로는 머지 소트라고 하고, 의미는 전체 원소를
하나의 단위로 분할한 후 분할한 원소를 다시 병합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병합 정렬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분할하는 부분과 병합하는 부분입니다. 말로 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장에서 분할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분할하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배운 배열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배열의 자료가 무작위로 있습니다. 딱 봐도 크기가 마구잡이로 있죠. 그리고 배열의 중간에 나눠서 분할합니다. 분할된 배열을 또 분할하고 또 분할하고 마지막에 모두 나눠질 때까지 분할합니다. 이후에 다시 병합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병합 부분입니다. 그럼 병합하는 과정을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병합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모두 분할해서 자료가 다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 합칠 때 순서대로 합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두 값들을 비교하고 크기 순서대로 배열에 넣어줘요. 그 다음 또 크기를 비교를 해서 배열에 넣어주고 마지막 두 개의 배열에 있는 자료의 크기를 비교해서 한 배열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에 응용할 부분입니다. 비록 병합 부분을 아주 조금만 응용한 문제이지만 원리는 비슷하니까 오늘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는지는 나중에 문제 푸는 방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문제 푸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배열에 넣어주고 마지막 두 개의 배열에 있는 자료의 크기를 비교해서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A 배열에는 1, 3, 7, 9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B 배열에는 2, 4, 10, 11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배열에 있는 자료를 C라는 배열의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단 C 배열에 자료를 넣고 정렬하면 안 됩니다. 글 밖에서는 봐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장에서 그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 문제의 의도부터 살펴볼 거예요. 우선 A와 B 배열에 있는 자료를 C 배열의 순서대로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C 배열에 넣은 후에 정렬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와 B의 자료를 먼저 C에 넣은 다음에 정렬하라는 것이 아니라 A와 B 재료를 어떻게 정리한 다음 C 배열에 집어넣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해결하기 조금 힘든 문제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어떻게 배열 밖에서 정리를 하지? 두 번째, 어떤 변수를 만들어야 하지? 특히 첫 번째 문제점이 제일 고난인데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나머지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제점을 다음 장에서 해결해 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점 소개할게요. A와 B 배열 안에 있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자료는 첫 번째 자료끼리, 두 번째 자료는 두 번째 자료끼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차례대로 넣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면서 넣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자료를 보세요. 7하고 10 비교한 다음에 7, 10, 이 순서대로 넣고 9하고 11하고 비교하고 9, 11 순서대로 넣었습니다. 순서대로 정렬됐나요? 아니죠. 다른 건 다 순서대로 됐는데 9하고 10만 순서가 반대로 됐네요. 그럼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이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럼 다음 장에서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이 방법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왼쪽의 A 배열엔 1, 3, 5가, 오른쪽 B 배열에는 2, 7, 8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자료부터 비교합니다. 1이 2보다 작죠? 그럼 1은 다른 배열을 집어넣고 2는 A 배열의 두 번째 자료와 비교합니다. 이번엔 2가 작네요. 그러면 2를 다른 배열에 집어넣고 3과 B 배열의 두 번째인 7을 비교하고 작은 것을 다른 배열에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작은 순서대로 나열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마지막에 같은 배열에 남은 두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예요. 이 경우 한 배열 안에 자료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두 번째 문제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점은 어떤 변수를 만들어줘야 하느냐인데요. 첫 번째로 반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횟수를 세워주는 카운트형 변수가 하나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변수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오른쪽 그림 보시겠어요? A라인에서 어떤 자료가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 자료를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 자료를 부르죠? 두 번째 변수는 그 다음 자료를 부를 수 있게 도와주는 변수가 되어야 돼요. 그 변수가 뭔지는 정확하게 말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다음 장에서 문제 설명할게요.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병합 정렬 외에 다른 정렬이 있는지 조사하고 그 정렬의 특징을 찾으세요. 이제 병합 정렬은 배열 두 개를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정렬들 보면 그냥 배열 한 개 안에서 이제 정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정렬들을 한번 찾아보고 특징들도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병합 정렬이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조사하고 다른 정렬 방법과 비교하세요. 정렬 방법마다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달라요. 예전에 이제 탐색도 보면 탐색 방법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달랐었잖아요. 정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특징도 비교했으니까 이번에는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만약 정렬을 할 때 작은 순서를 놓지 않고 큰 순서대로 넣으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적으세요. 아까는 계속 작은 순서대로 넣었는데 이번에 큰 순서대로 넣으면 과연 프로그래밍 코드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짜보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병합 정렬을 응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문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봤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A 배열에는 1, 3, 7, 9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고 B 배열에는 2, 4, 10, 11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두 배열에 있는 자료를 C 배열의 순서대로 정렬하세요. 단 C 배열의 자료를 먼저 넣고 정렬하면 안 됩니다. 병합 배열을 원리를 잘 이해하고 문제점을 잘 해결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다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정렬 어렵지는 않았나요?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알고리즘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의외로 쉬운 문제라 조금 허탈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담으로 이 수업 내용은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식을 쌓았지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차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